안녕하세요. 청룡궁의 소쿠리 보살입니다. 지금 시간에는요, 개유생 1월부터 12월 때까지 사주를 좀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할게요. 자, 개유생 1월생 봅시다.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요, 초년에 풍파가 많이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일은, 혼인은 가정을 지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아직 나이들이 있으시기 때문에 혼인을 계획을 세우고 계신다 할 것 같으면, 물론 뭐 배우자가 어떤 분이 이제 들어오시냐에 따라서 그거는 달라지는데, 개인의 사주상을 봤을 때에는 풍파가 있기 때문에 궁합이라든지 이런 거를 좀 보고 결정을 하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또한도 사업을 진행을 하더라도 인복이 없는 사주여서 중도에 꺾이는 경우가 많은 사주가 되시고요. 그런데 악착같이 버틴다거나 어떻게 고비를 계속해서 지혜롭게 넘긴다거나 할 것 같으면 이분들은 훗날 그럼 그만큼의 커다란 보상이 또 주어지는 사주가 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중년 이후로는 편안한 사주를 가질 수 있는 분들이 많으시고요. 이분들 또한도 마음 한켠에는 휑한 그런 바람이 이렇게 자리를 잡고 있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쓸쓸하고 외로운 사주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조금 전에 이제 결혼 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배우자를 선택을 할 때 뭐 재력이라든지 외모라든지 이런 거를 보기에 앞서서 이 사람의 인품, 성품이 어떠한지, 나를 다 안아줄 수 있는 사람인지, 배려심이 어떠한지 이런 거를 많이 보고 선택을 할 것 같으면은 뭐 일부 종사, 이부 종사 할 필요가 없겠죠. 그만큼 배우자가 어떠한 분들이 들어왔느냐, 혹은 직장 내에서 내 상사가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내 능률이 성취도가 굉장히 달라지는 사주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항시 그거를 명심하고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월생을 볼게요. 2월생 같은 경우에는 이민년에 들어서서 이렇게 시비 다툼? 이런 수전이 들어와요. 그래서 가족과의 이렇게 불화가 조금은 생길 수가 있다라고 이제 보여지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 고생이 많은 사주들이고 끊임없이 노력하고 움직여야지만이 내 배가 채워질 수 있는 그런 사주가 돼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는 학업 성취가 없다 할 것 같으면 쉽게 따지면 뭐 영업이나 상업이나 이런 쪽에 이제 계셔야 되잖아요. 근데 기술직 전문직에 앉아 계셨다고 그럴 것 같으면 아주 굉장히 잘 맞는 직종을 선택했다 할 수 있고요. 이분들 또한도 특히 정월달생보다 1월달생들이 초혼은 굉장히 불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늦더라도 뭐 열심히 일을 하셔도 상관없고요. 뭐 내 삶에 있어서 조금 더 즐기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초혼보다는 늦지막히 혼인을 하는 거를 저는 추천드릴게요. 그리고 2월생 중에 사주에 금전과 복록이 따르는 사주가 있으세요. 어느 생이나 그건 누구나 마찬가지겠죠. 좋은 게 있으면 또 나쁜 게 있으니까. 근데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봤을 때 좀 금전이 따르는 사주다. 2월 달에 하던 게 이제 2일생, 6일생, 8일생, 11생, 13일생, 26일생이 조금 금전이 이제 따르는 이제 사주라고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3월생 볼게요. 개유생의 3월생 같은 경우에는 가지고 태어난 사주의 달이 관록을 입는 사주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조금만 공부를 해서 노력하고 올라갈 것 같다 하면은 나랏밥을 먹는 사주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뭐 경찰, 공무원, 할 것 없이 뭐 선생님도 마찬가지고요. 이제 뭐 사자 계통으로 나갈 수도 있는 그런 사주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그래서 꼼꼼한 성격이 있고 주위 사람들과 굉장히 동화도 잘 되고 융화가 잘 돼요. 그래서 주변에 항상 사람들이 많은 사주가 3월달생들 사주거든요. 그래서 혹시라도 학업에 뜻을 두지 않고 이루지 못했다면
영업 상업으로 앉으셔서 많은 사람들을 상대하는 그런 직업을 가지실 것 같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4월달생들 볼게요. 4월달생들 같은 경우에는 좀 머리가 비상하죠. 머리가 비상한 만큼 특이하게 개유생들이 뭐가 있냐면 나랏밥을 먹어야 되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관을 쓰는 사주들이 굉장히 많고 머리도 좋지만 행동력도 굉장히 빨라요. 4월달생들은. 그래서 행동에 제약이 없으면 왕성한 움직임을 보여야 되거든요. 4월달생들이. 그리고 보통 보면은 3, 4월달생들이 조상님들의 이 덕이 있어요. 복이 있어요. 그래서 항시 보살님들이 조상님들이 뒤에서 잘 보살펴 주시고 앞에서 잘 이끌어 주시는 그런 복이 있기 때문에 내가 가지고 태어난 사주보다도 내가 어떠한 노력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이상까지도 바라볼 수 있는 사주가 될 수가 있습니다. 5월달생들 볼게요. 5월달생들 같은 경우에는 초년서부터 굉장히 많은 변화, 변동, 그런 수전이 굉장히 많은 달수의 이제 생일달을 갖고 있는데요. 여기에는 뭐 집도 해당이 될 수도 있고 직장이 해당이 될 수도 있고 모든 게 이제 발빠르게 움직인다. 변동이 뭐 어느 사람들 보면 예를 들게요. 어느 사람들 보면은 한 집에서 태어나서 뭐 내가 결혼을 하거나 뭐를 할 때까지 뭐 집을 완전히 가족이 이사를 갈 때까지 한 집에서 사시는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개유생의 5월달생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되기가 굉장히 희박해요. 부모님은 예를 들어서 뭐 시골에 산다고 계시고 뭐 도시에 산다고 계시면 나는 거기를 일찌감치 나와가지고 자취생활을 한다든지 학교에서 뭐 저기 요즘 기숙사 있으니까 기숙사 생활을 한다든지 아니면 자취생활을 일찌감치 한다든지 학교 때문에 쉽게 따지면 뭐 직장 때문에 이렇게 변동수가 굉장히 많은 그런 달수의 사주들이 굉장히 많으시고요. 영업직, 광고, 건설, 운동선수 이런 직종이 굉장히 잘 맞아요. 왜냐면 말달이기 때문에 쉴 새 없이 움직여야 되고 몸으로 많이 부딪혀야 되는 사주들이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많이 돌아다닐 수 있는 뭐 무역업도 상관이 없습니다. 각 개 중에는. 왜냐면 이제 해외로 막 돌아다녀야 되는 직종이기 때문에 굉장히 잘 맞다고 할 수 있고요.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성실하다 할 것 같으면 정말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보상이 주어지는 사주가 또 5월달생들이에요. 그리고 나이가 들면 들수록 주변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는 그런 사주기 때문에 절대 나쁘지 않아요. 대신에 꼼수는 부리지 말으셔야 돼요. 이익 타산을 생각을 하기 전에 그냥 이끌리는 대로 인간적으로 내가 저 사람 도와주고 싶어 그냥 아무 이유 없이 그냥 손 내밀어 주고 싶어 이랬을 때는 그게 후에 시간이 지나서 나한테 복덕으로 떨어지지만 내가 머리를 써서 내가 저 사람을 도와주면 이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해주겠지라는 계산적인 거 그랬을 때에는 오히려 그게 화근이 돼서 망신살이 뻗치기도 합니다. 그것만 조심해서 넘어가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6월달생들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내가 노력하는 것만큼 오히려 실질적인 이익이 적게 들어오는 사주세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인간의 덕이 좀 부족하고 하는 면이 있는데 마음 씀씀이는 오히려 더 관대하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격은 조금 고집이 있어서 고집도 세고 불특성질은 있긴 한데 마음자리는 좀 넓으신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정확하게 36세에서 38세를 넘기면 그간에 힘들었던 이런 것들이 와르르 녹아내려지듯이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래서 이분들 같은 경우에 남에게 이제 하는 이제 친절, 홍사, 베풀고 살면 그게 훗날 복으로 넘어오기 때문에 그걸 잘 염두에 두셔서 좋은 마음 씀씀이를 하실 것 같으면은 머지않은 시간대에 자리를 잡고 마음이 편해질 날이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7월달생들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세상사 부딪히는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관제 구설수에 시달릴 수가 있고 신경계 쪽으로 약할 수가 있고요. 눈의 질병을 갖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예요. 내가 노력하는 거에 비해서 정말 들어오는 거는 좀 많이 부족하다 할 정도로 조금 힘든 사주죠. 늘 고난을 다투어야 되는 사주예요. 그래서 7, 8월 달 생들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이 있냐면 내가 이거를 극복을 해서 이겨나가고 싶어. 그래서 인간적으로 죽을 만큼 노력을 한다면 되지만 사람이 계속 노력해서 달리기만 하면은 지치잖아요. 무너질 수밖에 없는 거고. 이럴 때는 그냥 제 개인적인 의견이에요. 7, 8월생들 같은 경우에는 조상님의 덕을 조금은 조상님 전에 이제 뭐 정성을 들인다고 하죠. 표현을 정성을 들일 것 같으면 이 모단함이 조금 힘든 이제 고난이 조금 수월하게, 조금이 아니라 많이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는 사주가 돼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사실은 복 주는 거 아니거든요. 다른 모르는 조상들이 복 주는 게 아니라 내 할아버지 할머니들, 내 조상님들이, 천망조상 흥망조상님들이 복을 주시는 거기 때문에 그거를 항상 염두에 두셨으면 해요. 그래야지만이 평탄한 삶을 이어갈 수가 있다라는 이제 공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남일에 이분들 7월달생 같은 경우에는 남일에 오히려 끼어들게 될 것 같으면 그게 바로 이제 관제구설로 넘어가는 케이스가 되기 때문에 항상 남일에 끼어들기 전에 뭐 의리라든지 내가 이렇게 해줘야 되는데 라는 그런 부담감 이런 거를 떠나서 한 번 더, 한 바퀴 더 돌려서 생각을 한번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8월달생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먹고 사는데 지장은 없어요. 지장은 없는데 이분들 또한 뭐가 있냐면 믿는 도끼 발등이 찍히는 경우가 있어요. 예, 잘 가다가 있잖아 나를 팽하는 그런 이제 배신을 당하는 그런 케이스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또 오지랖이 또 그만큼 넓어. 매사 내일보다 남의 일을 더 잘 처리를 해주는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의 일을 백날 잘 도와줘봤자 저한테 돌아오는 덕은 그다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실속이 없는 사주가 될 수가 있는데 이분들이 또 실속만 없느냐 그러진 않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7, 8월 달생들 3월 달 이제 8월 달생들은 이제 조상님의 덕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큰 고비 없이 넘어갈 수도 있는 사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지랖을 너무 부릴 필요도 없지만 항상 주위 사람들 두들겨 갔으면 좋겠어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이 친구를 생각할 때 이 사람을 생각할 때 100% 믿을 수 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을 믿고 있었는데 그러지 아니했을 때는 본인이 받는 충격은 굉장히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주위 사람들을 면밀히 관찰해서 도와줄 일은 도와주되 너무 거기에 관여하지 않는 그런 저기가 좀 생각이 좀 깊었으면 좋겠어요. 9월달생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예술계통 직업군이 많은 9월달 사주거든요. 그만큼 이제 예술적으로 아주 저기하다, 우월하다, 훌륭하다, 뭐 그렇게 이제 평가가 되는데요. 예민하면서도 또 세심함이 더해지니까 감성적으로 굉장히 풍부할 수밖에 없겠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예술계통 쪽으로 이제 직장을 이제 전문직으로 잡았다 할 것 같으면 대성할 수 있는 그런 케이스가 될 것 같아요. 근데 여자들 같이 좀 하늘하늘거린다? 그런 성격에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히 과격적이고 과감하고 이런 분들이 좀 간혹가다 계시기 때문에 끝을 보지 않고 한번 시작을 했으면 끝을 봐야 되잖아요. 근데 끝을 보지 못하고 와르르르 중도에 무너지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9월달생만이 아니라 보통 우리 이제 닭띠생들이 뭐가 있냐면 처음은 굉장히 잘 시작을 해요. 계획도 잘 세우고 시작은 잘 하는데
덕이 부족하다 보니까 중간에 하차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끝을 보지 못해요. 근데 그 외의 분들, 쉽게 따지면 끝을 보시던 분들, 그런 분들은 정말 인생에 있어서 성공했다고 봐야 되는 사람들이죠.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고향을 떠나서 이제 타향에서 이제 자리 잡아서 사셔야지 본인한테 더 이로운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고향에 이제 있거나 뭐 부모님이나 뭐 형제 일가 친척들 근처에 계신다 할 것 같으면 본인이 계속해서 베푼다, 좋은 말로는 베풀고 이렇게 살아야 되는 그게 많아서 내 삶 자체가 있나 싶을 정도로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게 있어서 타향에서 자리 잡고 사셔야지만이 본인 사주에 팔자에 오히려 더 도움이 됐다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분들 같은 경우에 이제 조금 더 넓혀서 해외로 나가서 계셔도 무관하다, 좋다라고 이제 볼 수가 있고요. 이분들은 아까 예술 계통이 굉장히 이제 많이 발달되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지금도 이제 뭐 생업 때문에 뭐 그쪽으로 이제 재능을 갖고 있는데 꿈은 이루지 못하고 뭐 일반 회사를 다닌다, 다른 직종에 있다 할 때에는 취미 생활이라도 본인의 숨구멍을 틔워줄 수 있는 자리는 만들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개유생 10월달생들 볼게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한겨울이 오기 전에 진짜 젖먹는 힘까지 다 이끌어내서 끌고 나가야 돼요. 응.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상업이 되게 잘 맞는 분들이거든요. 영업직, 상업직. 그렇기 때문에 누구보다도 부지런히 움직여야지만이 이윤이 따라요. 그렇지 않으면은 힘들어요. 이분들 또한도 초년에 되게 노고가 많은 사주거든요. 힘든 고비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덕이 부족하다 보니 내가 가지고 있는 능력, 재주, 그리고 또 똑똑한 머리에 비해서 사회적 위치가 아래로 잡히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일상 불만, 불평이 나올 수가 있는 사주예요. 또한도 10월달생이기 때문에 뭐가 있냐, 이 뭐 신으로 저기 한다, 물론 뭐 저같이 무당이 돼야 되고 스님이 돼야 되는 그런 사주들도 있지만 그냥 가물거리는 사주들이 많아요. 이 가물거린다라는 뜻은 뭐냐면, 우리가 이제 봄철에 아스팔트나 이런 데 보면 우리 아지랑이가 이렇게 아른거리죠. 그런 이제 뜻으로 이제 가물거린다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제 100% 신이 와서 무당을 하건 뭐 스님이 되건 비구니가 되건 이랬을 때는 거기다 완전히 머리부터 발끝까지 담가서 그 직종에 종사를 해야 되고 끌고 나가야 되는 게 맞지만, 신기만 많아가지고 혹은 조상전에서 험하게 돌아가셔서 자기 좀 알아달라고, 자기 한 좀 풀어달라고 하는 게 이제 제가 표현하는 그 가물거림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물로, 조삭가물, 신가물로 인해서 내가 될 것도 안 되고 이어질 것도 못 이어지고 내가 가져야 되는 것도 못 갖는 그런 실패가 굉장히 많아요. 개유생의 10월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어디 가서 점을 봤는데 뭐 무당해야 된대, 이런 소리는 한국 사람이면은 한 10명 점사 보러 가면은 한 6사람은 들을 거예요, 아마. 왜냐면 그 옛날 시절부터 할머니들이 원체 자손들 잘 되라고 빌었던 민족이 또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그 신이, 신가물, 쉽게 따지면 신기, 이런 게 내려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한국 사람들은. 그렇기 때문에 이 신적인 것, 조상님들의 가물, 신의 가물, 이런 걸로 고통을 받는 분들이 많으시기 때문에 이거는 아직은 제가 봤을 때는 어리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세월이 지나다 보면, 아, 그때 그분이 이렇게 말씀하셨던 게 이런 거구나 라고 이제 느끼실 때도 있을 거예요. 그때는 가물거림이라는 거는 그냥 내 앞에서 가물거림을 치워주면 되는 거예요. 없어주면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굳이여서 무단길을 간다 안 간다 이거를 떠나서 그렇게 이제 정리정돈을 해주시면 본인들이 훨씬 더
그 스스로가 먼저 이제 아실 정도로 이제 되실 거예요. 자, 11월 달생들 볼게요. 이분들은 사주가 높아요. 11월 달생들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상은 높으나 현실과 부딪혀서 자만심이 굉장히 높은 사주예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추구하는 그런 이상은 굉장히 높단 말이에요. 높은데 현실과 자꾸 부딪혀. 내가 생각했던 거와 현실하고는 맞지가 않는 거예요. 이게 같이 평행성을 달릴 수가 없어. 거기다가 이분들의 성격이 뭐가 있냐면 자만심이 있어요. 내 위에 사람 없다는 식으로 자만심이 되게 많은 사주가 되다 보니까 늘 외로워. 공허한 마음이 항상 드는 거야. 날마다 내 마음은 가을날에 낙엽 굴러가는 것 같은 그런 기분이 이제 계속 드는 사주들이 많고, 초년에 고난과 역경이 많아요. 그래서 부모님을 일찍 여의거나 일찌감치 타향살이를 해야 되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고, 이분들이 또 뭐가 있냐면 속이 좀 이렇게 바깥으로 불평불만을 이렇게 표현을 한다든지, 아니면은 속에 있는 말을 속 시원하게 얘기를 해서 풀어가야 되는 이런 게 있는데, 이분들은 그 분출을 하지를 못하고 그냥 속에서 끙끙대고 있는 거야. 끙끙.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가 승희 얘기하는 이제 화병이라는 거죠. 이제 화병이 생기는 그런 성격이 돼요. 그래서 오히려 말수가 적어지고 하다 보니까 주위에서 또 오해하는 사람들이 또 이제 많아지겠죠. 쟤 성격 왜 저래? 저 사람 성격 원만하지가 않네. 친하게 지내기는 좀 부담스럽네. 이제 이런 얘기들을 종종 이제 들려오는 거예요. 대신에 이분들은 같은 경우에는 뭐를 깨고 나와야 되냐면, 본인의 그런 성격들, 움츠러드는 꽁한 성격들, 이런 것들을 이제 박차고 일어나서 많은 사람들하고 이제 교류하고 지내다 보면은 융화가 잘 되잖아요. 그래서 생각지도 않게 귀인을 얻을 수가 있는 게 11월 달생들이에요. 안 좋은 소리만 하다 끝에 가서 좋은 얘기 나오죠. 다 나쁘지는 않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사람들과 부대껴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듯이 사람들하고 융화가 돼서 조화롭게 지내다 보면 귀인을 우연찮게 얻게 됩니다. 자, 12월 달생 볼게요. 개요생 12월 달생들은 되게 은둔자가 되게 많은 사주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죠? 활동성이 없고 폐쇄적으로 혼자만의 세상에 갇혀서 사는 사람들이 많다는 얘기예요. 이 말은. 그래서 역으로 활발히 움직이고 노력을 한다면 이분들은 정확하게 35세 이후에 자리를 잡을 거예요. 이분들은 계속 움츠러들지 마세요. 춥다고 움츠러들고 뭐하다고 움츠러들고 사람 만나기 싫다고 움츠러들고 이러지 마시고, 오히려 더 반대로 활발하게 움직여야만이 35세 이후로 자리를 잡습니다. 이분들 같은 경우 또 이제 관직에 군인, 경찰, 뭐 법에 관련된 뭐 변호사 사무실에 뭐 사무장도 괜찮고요. 뭐 격리직도 괜찮고요. 하물며 그런 직종까지도 모든 거를 나랏밥에 관련되어 있는 그런 직종을 갖게 되면 굉장히 잘 맞는다고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한 가지 팁을 주자 할 것 같으면, 개유생의 12월 달생 중에 내 조상님들, 내 가까운 조상님들을 보게 될 것 같으면, 자살하신 분이나 쉽게 따지면 객사, 바깥에서 돌아가신 분, 험하게 돌아가신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 원혼을 알아주고 달래주면 큰 고난과 역경에서 벗어날 수가 있을 겁니다. 이 또한 또 아직은 나이들이 어리시니까 잘 모르실 거예요.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뭐 10명 중에 뭐 1명, 2명 아실까 싶어요. 근데 이런 사주들이 내 사주에 박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언젠가는 내가 정말 힘들 때, 아니면은 힘들기 전에 머리 빨리빨리 써서, 남도 아니고 내 조상님이기 때문에 달래어 줄 것 같으면 그 고난과 역경을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이 될 수가 있습니다.